안녕하세요, 아시즈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을 해서 이미 많은 대형주들은 실적 발표를 이미 했고, 이번 주서부터 3분기 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인 11월 15일까지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주가 실적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실적을 확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당연한데, 요즘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다는 점과 적극적으로 투자 연구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과거에 비해서 매우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에 2분기 반기보고서 집계가 마감되는 8월 14일 날 전자공시 시스템이 접속 장애로 이제 다운이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도 전자공시 시스템의 접속 장애라든가 이런 사례들은 몇 차례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 데이터 분산이라든가 IT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서버도 예전보다 이제 상당히 많이 증설되었다는 측면을 볼 때는 좀 이례적이라 할 수가 있고, 과거에 접속 장애가 났을 때는 이제 대기업의 임원들의 연봉을 발표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접속을 했겠죠.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폭주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그 8월에 이제 접속 폭주를 했었던 거는 이제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점을 좀 감안해도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차트, 그리고 기반의 트레이딩 방식의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전자공시를 시스템을 활용한 투자자는 보기 좀 쉽지 않았어요. 그때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회사에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선배들이라든가 아니면 동료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야, 너 이번에 그 실적 발표했는데 그 전자공시에서 확인해 봤어? 이런 얘기는 제가 직장생활 10년 하면서 주식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도 마찬가지고 술자리에서 주식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없고 들어본 기억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2010년 이후로다가 전자공시라든가 기업 실적들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인데, 가치 투자 연구하는 카페들 좀 많이 늘어났고, 실적 기반 투자 연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전자공시 활용 투자자, 그리고 기업 실적 시즌을 되게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10년대에서 2014, 15년도까지만 해도 실적 발표 전에 기업에 전화하거나 탐방 등을 통해 대략적인 실적을 추정하고, 실적 발표 시즌에 추가로 더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이런 유형의 투자자들이 한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업 연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1분기나 아니면 2분기 정도 매출 예상치를 추정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질적 수준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실적이 주가에 어느 정도 연동하는 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 같은데, 다만 실적과 주가가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시기적으로 좀 다르다,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드네요. 90년대 이전에는 이제 과거 주식시장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 기사를 좀 몇 번 검색을 해보니까 90년대 후반부를 보면은 상장회사 3곳 중에 한 곳이 이제 회계분식이라는 기사가 특히 또 눈에 띄는데, 이 정도면은 기업 실적이라든가 분기보고서를 고지고대로 믿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이 그때 당시에는 회계 자료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고, 최근에 한국 증시에 상장했다가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장 폐지된 중국업체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실적이라든가 우수한 재무 가치를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어느 순간에 이제 부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경우가 상폐가 됐는데, 90년대 이전에 한국 증시도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물산, 이런 현대와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이때 회계 부실에 연루가 돼 있다, 이 정도면 거의 지금 생각해도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래서 과거 어르신들은 이제 주식파는 사기 도박이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님한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사회 구축도 많이 되어 있고, 정보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료들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이후로다가는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자공시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90년대 IMF 이후였으니까 90년대 후반이라고 보는데, 한동안도 그런 기조들이 좀 정착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HTS가 처음 보급이 되면서 차트 매매라든가 당일 데이 트레이딩이라든가 거래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시장 트렌드였고, 증권사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 뭐 국가적으로 볼 때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거래세라든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장하는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데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중반쯤에 이제 가치 투자 베이스로 이제 투자한 분들이 이제 크게 성공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큰 성과를 내기도 하고, 이게 또 대중들한테 확산이 되면서 2015년 정도까지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2016년서부터는 좀 성장성이 좀 주목받고 트렌드나 이슈에 의한 수급이 좀 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뭐 지인들과 매월 뭐 한 종목씩 각자 추천하는 방식으로 종목당 한 3개월간 주가 모니터링을 매월 하고 있는데, 투자 스타일이 다양해서 전반적인 시장 모니터링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퀀트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스몰캡 투자자도 있고, 그리고 뭐 종합 방식, 뭐 다양한 방식을 안 가리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이제 투자자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슈나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 투자자도 있고, 바이오라든가 성장주에 집중하는 이제 뭐 투자자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뭐 작년과 올해 가치 기반 뭐 퀀트하고 스몰캡 이쪽 투자가 성과가 특히 안 좋았어요. 저평가나 뭐 단기 실적 상승 같은 요소들이 뭐 주가에 뭐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몰캡 가치 투자하고 가치 기반의 퀀트 투자 성과가 특히 좀 안 좋았는데, 저도 이제 뭐 스몰캡 가치 기반 중장기 투자자다 보니까 작년에 모니터링 성과가 뭐 그 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안 좋아지는 모습이어서 뭐 회비를 좀 잔뜩 냈습니다. 단기 실적은 뭐 주가에 거의 반영 안 되고, 뭐 반영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움직임만 강했던 게 이제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치라든가 실적이 이제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응의 강도가 뭐 과거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적과 주가의 연동성이 왜 이렇게 약화가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정도 포인트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성장 국면의 뭐 고착화 뭐 이런 부분인데, 2010년 이후로다가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떤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머무르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성장 가능성이 좀 더 부각되고 실적이 정체되는 기업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투자자의 성향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비해서 대출이 매우 쉬워졌기 때문에 단기 대출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슈에 출렁거리는 경향이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기술이 발달해서 매출 및 실적 결과 집계가 굉장히 좀 빨라졌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출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투자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 또한 확인하기 쉬운 세상이 되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실적 예측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수월해진 부분이 사실입니다. 뭐 이런 측면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전에도 주가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성향이 좀 더 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뭐 시장 상황과 주가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발표 후에 주가 움직임도 관찰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에 3가지 포인트 중에서 저성장 국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 외에 이제 실적 발표 팁을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속한 업종에 먼저 발표하는 기업의 실적을 참조하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먼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전에 발표한 같은 업종 내 대기업을 연구하면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뭐 주가가 반년 이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아니더라도 뭐 실적을 다음 분기로 넘기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발생할 매출을 미리 끌어다 실적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유익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 좀 더 크고요. 특히 위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끔은 또 이런 것 때문에 투자 기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 잘 모니터링 하시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잘 이제 참조하셨으면 합니다.